오늘은 어지럼증이라는 질환의 진단, 평가에 있어서 어떤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진단이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지럼증은 전체 1차 의료기관 방문의 2.5%를 차지하는 상당히 다빈도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빈도를 가지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귀의 문제인 이과적 문제로 인한 것들이 약 반 정도, 그리고 뇌의 문제인 심리학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 10에서 30%, 그리고 전반적인 의학적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또한 10에서 30%, 그리고 이러한 진단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정신적 질환이나 기타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지럼증이란 질환은 환자분들이 원인을 따라서 클리닉에 방문하지 않고 증상 중심으로 클리닉에 방문하게 됩니다.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신경과, 심장내과, 정신과 등의 어떠한 특정 진료과를 미리 설정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럼증 증상을 주로 보는 어지럼증 센터 및 클리닉 중심으로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진단 과정, 병력 청취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배제하고 확정적인 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수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선별해 나가면서 진단을 내리시는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지럼증의 원인이나 질환군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과적 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기본적으로 반골이관이나 이석기관이라고 부르는 귀의 특정한 기관들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반골이관은 머리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석기관은 머리의 선형 가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귀의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정 안구 반사나 안진, 그리고 전정 척수 반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를 감지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귀의 문제에 있어서의 손상의 세 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한쪽이 손상되는 질환군입니다. 어지럼증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면서 평형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양쪽이 추가적으로 함께 마비가 된다면 시야에 흔들리는 오실롭시아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거나 실조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발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 또한 대표적인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석증이라는 질환은 자세 변화에 따라 트리거가 되어 생기는 어지럼증이겠고, 또한 압력 민감성이나 큰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지럼증 질환군들도 다양하게 귀의 원인으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귀의 문제로 인한 이과적 어지럼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이 자세 유발로 발생하는 이석증입니다. 양성 발작성 자세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자세 변화에 의해서 특정 어지럼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에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등의 한쪽의 전정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비대칭성 전정 기능장애, 전정신경병증이라는 질환군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증상이 쭉 이어지면서 특정 유발 요인보다는 일정 기간을 통해서 증상이 유지되고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면 증상이 소실되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일시적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지속되다 없어지거나, 또는 발작성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대칭성으로 전정기능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특정한 이독성 약제를 사용하거나 손해 병변 등에 의해서 양쪽의 기능이 다같이 상실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측성 정정신경병증이나 노화성으로 인해서 전정기능이 저하질 경우 양측 모두가 손상되기 때문에 양측 전정기능 문제로 인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뇌의 문제인 심리학적 원인인데, 우리의 뇌간에 전정핵이라는 기관이 있고, 이는 이제 눈, 귀, 그리고 몸에 있는 사지로부터 위치 감각을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감각 통합을 통해서 모순되거나 애매한 정보들을 걸러내고, 이를 통해서 전정 안구 반사, 전정 척수 반사로 표현되는 어지럼증 관련된 반사들을 조정해서 우리 균형을 잡고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 통합들과 반사들의 회복과 재조정은 다양한 기관에서 종합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뇌 중에서는 대부분의 균형 기능이 손해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인지적 문제도 어지럼증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있고요. 소뇌가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은 말초신경병증이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균형 기능 회복이 더디거나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방치되게 되면 중추신경계나 뇌의 장애나 후유증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어지럼증의 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이러한 중추성 어지럼증은 귀의 문제에 비해서는 회복이 느립니다. 감각 입력이나 재활 운동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치료에 의해서 회복이 더디게 된다면 반드시 중추성 신경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안진 등의 검사와 신경학적인 증상들, 즉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 S검 등과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추성 병변을 또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정혈기나 손해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추골기저 동맥 등을 포함한 손해 기능의 상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질 감각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균형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정 편두통 등의 질환군은 중추성 어지럼증 원인의 많은 분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별도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전신 질환과 전반적 의학 상태입니다. 어지럼증 클리닉 내에서는 빈도가 5% 내외로 되어 있지만 일반 의학 클리닉에서는 약 30% 가까이 차지하는 꽤나 많은 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원인 중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실신, 기립성 저혈압, 협심증, 그리고 저혈당, 당뇨 환자에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의 약이 너무 높다거나 혈관 확장제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약물로 인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전신 컨디션이 떨어지면 역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목 부분의 통증이나 두통으로 유발되는 어지럼증이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진단들이 배제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이제 원인이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고 불리는 만성 어지럼증 환자입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위에 같은 검사들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이 증상이 지속될 때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항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